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존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여러분들 들어오신 김에 제발 한 번만 좋아요 한 번만 좀 이제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아무거나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그리고 하이프도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은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좋아요 너무나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이렇게 또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아무거나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구글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또 좋아요가 많아 댓글이 이렇게 또 많아 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또 퍼뜨려 준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만 구독료로 이렇게 또 부탁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동에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랑 이제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이란을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헤즈볼라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어제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공격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뭐야 너네 만약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반격을 하긴 했거든요. 반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너네도 그러면은 전쟁에 들어오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반격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레바논 정부에서 헤즈볼라의 군사 행동을 전면 금지를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레바논의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헤즈볼라의 모든 군사 그리고 이제 보안 활동을 이제 금지를 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즈볼라의 영역은 오로지 정치적 영역으로만 제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틀을 벗어난 모든 군사작전을 불법으로 이제 규정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레바논의 정부는 지금 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또 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반대를 하지 않겠다. 여기에 이제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친 뒤에 이제 레바논을 이렇게 또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서는 우리 헤즈볼라 우리가 단속을 할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미국한테 먼저 이제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이제 사살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다가 로켓포를 이렇게 또 쐈다고 합니다. 로켓포를 쏘고 그리고 이제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바논 총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하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 헤즈볼라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보복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을 이렇게 또 하면서 레바논 수도의 베이루트 남부를 폭격을 이렇게 또 했다,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30여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49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인명 피해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러다가 이란 전쟁 끝나면은 레바논 우리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지금 레바논 정부에서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5단계를 지금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전에부터 이제 미국이 압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하메네이가 이렇게 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와중에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1단계는 우선 완료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이 2단계가 완료까지는 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무장 해제를 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이렇게 또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헤즈볼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반격을 이란도 지금 때리기 바쁜데 이 레바논한테까지도 이제 반격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 보니까 레바논 남부 지역 베이루트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피난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헤즈볼라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금 정권을 뒤집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오면은 나중에 진짜 신나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바논에서는 먼저 선수를 이렇게 또 치면서 우리 이제 우리가 단속할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이 3일째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토요일부터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손을 잡고 합동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하루 만에 하메네이 86세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테헤란에 있는 하메네이 이제 관저가 이제 바로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하메네이 관저들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 해군 본부, 핵 시설들 이런 것들이 주요 표적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 한 1000여 곳 정도가 공습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1000여 곳 이상이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메네이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고위 인사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란에 있는 이제 최고 지도부 한 48명이 몰살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은 이 최고위층들이 이란에 있는 최고위층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란도 보복을 감행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 그리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 가지고 대규모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3일차 접어들고 있으면서 미군은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제 걸프 국가들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렇게 또 보고가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바논에서는 이제 헤즈볼라가 1년 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도 홍해의 항로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예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중동 전체로 전쟁이 번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란 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메네이가 사살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메네이가 이제 제거가 되다 보니까 1989년도 이후에 지금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공백 상태를 이렇게 또 맡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란은 지금 현재 3인 지도체제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이란의 외무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한 하루 이틀 안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선출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위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거의 한 5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런지. 어쨌든 간에 이제 하메네이가 이렇게 또 제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하메네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진짜 슬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 은밀하게 하메네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가지고 축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이란 내에서는 희비가 이렇게 또 엇갈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터넷 통제를 더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이 3일차 이렇게 또 접어들고 있으면서 중동발 오일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개장을 하자마자 국제 유가는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에서는 원유를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이제 공항들이 이렇게 또 있는 중동의 공항, 뭐 두바이 공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상공이 폐쇄가 이렇게 또 되어버리다 보니까 수백 편의 항공편이 지금 취소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항공 대란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렇게 또 친 것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회담이 이렇게 또 결렬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공격이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피트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끝내겠다라고 피크 헤그세스가 강경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이란의 미국에 대한 위협의 대응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우리가 끝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종전 의지를 이렇게 또 표명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작전은 이 리짐 체인지, 단순한 정권 교체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지금 바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세계는 더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자기는 피트 헤그셋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셋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밝힌 이란 내 주요 파괴 목표는 바로 세 가지다 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미사일 위협 제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군 무력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핵시설 파괴이다. No nuke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전과 같은 장기적인 국가 건설이나 지루한 소모전은 지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작전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미 이란의 지휘 통제소 그리고 해군 탄도 미사일 기지 그리고 여러 정보 인프라를 타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의 대응 능력을 마비를 시킨 상태이다 라고 하네요. 벌써 중요 핵심 시설들은 다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합참 의장은 앞으로도 이제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greedy work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인 아군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간에 이 이란의 공격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도 또 아마 이제 수주간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전투 작전이 미국의 모든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 대략 한 4주에서 5주 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아마도 한 달 넘도록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0년도 이제 대선 때 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졌는데 이거를 자기가 그 대선에서 이제 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 또한 이란이 개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가 졌다라고 지금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를 막으려고 했던 대가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란이 2020년도랑 그리고 2024년도 미국 대선에 개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나 자신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나를 막으려고 했었던 이란이 이제는 미국과 새로운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군사작전이랑 그리고 자신의 선거 관련 원안을 직접 연결짓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전쟁도 개인의 원한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선거가 부정이었다, 선거가 프로드였다라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월달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을 해낸 특수부대 작전 그 당시와 굉장히 비슷하다. 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2020년도 대선 투표기를 조작을 했다라는 음모론을 이렇게 또 제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군사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를 한 바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달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랑 그리고 요번 이란 군사작전이랑 이 모든 것들이 2020년도 대선 때 부정행위가 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행동을 이렇게 딴 것이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가의 운동 핵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외국 전쟁에 대해 가지고 회피를 해라. 전쟁에 절대 개입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의 선거 불복 그 집착이 이거를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 정치적 복수를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좀 이제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란은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음모론과 이제 별개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실제 이란이 개입 시도가 있었었다는 확인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2024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캠프 내부 문건이 해킹이 이렇게 또 되고, 그리고 기자들한테 유포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FBI가 확인을 이렇게 또 해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캠프 내부 문건이 해킹이 이란에 의해 가지고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2020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프라우드 보이즈를 이제 사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투표를 해라라는 협박의 이메일이 이렇게 또 발송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요것도 본다고 하면 요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준 게 아닌가? 트럼프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나는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다 라고 이렇게 또 사칭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투표를 해라 라는 협박 이메일이 발송이 됐다. 요거는 이제 반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실제로 이제 개입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2020년도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다 라고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 법무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베네수엘라나 이제 이란 이런 이제 나라들이 원격으로 미국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낮은 그런 이론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이것도 군사 작전의 명분 중에 하나로 활용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어떠한 전쟁이라도 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들까지도 명분으로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폴리티컬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군의 F-15 전투기 세대가 격추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격추가 되기는 되는데 쿠웨이트에서 격추가 돼가지고 F-15 이 전투기 세대가 이제 추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적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격추를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니라 쿠웨이트 상공을 이렇게 또 날고 있다가 쿠웨이트의 이제 방공망에 의해 가지고 격추가 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이 아군이 오인 사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는 좀 너무나 심각한 실수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언제 이러한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3월 1일 밤에 11시 3분쯤에 쿠웨이트 상공을 비행을 하고 있었던 F-15 전투기 세대가 쿠웨이트 방공망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격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이 오인 사격이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그 당시에 이란의 미사일, 뭐 드론 같은 것들, 뭐 항공기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었었다. 그런 상황에서 쿠웨이트에서는 미군의 F-15 이제 전투기를 적기로 이제 오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제 F-15 조종사들 6명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F-15에 2명씩 이렇게 또 탔었나봐요. F-15 조종사 6명 전원 무사히 탈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구조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3일차가 이제 전쟁이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사망을 한 미군의 수는 4명이다 라고 하네요.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명이지 않았습니까? 3명이었는데, 근데 이제 4번째 희생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첫 번째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때 중상을 이렇게 또 입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숨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사자들의 신원은 유가족 통보 24시간 이후에 이제 공개가 될 그럴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이번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합동 작전, 그 에픽 퓨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에픽 퓨리의 이제 목표는 테헤란의 성직자 정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가지고 이란의 국민들한테 수십 년 만에 온, 뭐 거의 40년 만이죠. 수십 년 만에 온 너네들의 이제 기회이다. 당장 정권을 잡아라. 라고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공격을 이렇게 또 맞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맞은 다음에 바로 걸프 지역에다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차 접어들고 있으면서 대규모 군사작전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넘도록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달 넘도록 이 전쟁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폴리티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으면서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추가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임무는 계속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와중에 미군의 전사자는 어제는 이제 3명, 그리고 이제 중상이 5명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애도를 이렇게 또 표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3명이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슬프게도 이제 작전이 끝나기 전까지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사자들이나 이제 부상자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자유를 수립을 하기 위한 의무이자 짐이다. 라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공습이 우리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정의로운 임무이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의 핵무기 보유, 그리고 이제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를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인들 그리고 이제 경찰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면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확실한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국민들한테는 자유를 위해 가지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나라를 되찾아라라고 촉구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습을 때리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군사적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군사작전이 이제 시작이 된 지가 이제 36시간이 이제 넘었거든요. 이 36시간이 이제 넘도록 펜타곤의 공식 브리핑은 없고, 그리고 의회의 승인 절차도 생략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제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케인 합참 의장들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제 내일 화요일에 하원이나 상원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공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러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비상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려서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또 여기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군사력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공약들에서는 항상 반전, 전쟁을 반대를 하는 그런 공약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공약과 엇갈린 그런 행보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국가를 공격을 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총 7개국을 공격을 했다, 타격을 했다. 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이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미국이 이전에는 군사 공격을 간 적이 없는 그런 국가들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 한 해 동안에 승인을 한 공습 횟수만 바이든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전체 횟수보다 더 많을 정도로 공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보를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군사작전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지금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 2024년도에 대선 당시에 전쟁을 끝낼 후보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또 홍보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에픽 퓨리라는 그 군사작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란의 정권을 축출을 하는 그런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진짜 어마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국가를 공격을 한 대통령이다.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한 대통령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선 외교를 하려고 했다. 이란이랑 외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러한 이제 압도적인 무력 투사가 오히려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백악관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마가 이 핵심 지지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핵심 지지층은 반전을 원하거든요. 전쟁을 원하지 않거든요. 왜 우리 미국이 쓸데없이 다른 나라에다가 전쟁을 한 데 있어가지고 돈을 쓰느냐 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내에서 엄청난 분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터커 칼슨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쟁 결정은 역겹고 그리고 악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찰리 컬크 사망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시도는 미친 짓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초래를 할 것이다 라고 이 찰리 컬크는 예전에 그러한 발언을 이렇게 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마가 내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마가 내에서도 지금 이제 쪼개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JD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전에는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군사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JD 벤스도 지금 곤란한 입장에 이렇게 처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상군은 없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작전들은 과거의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랑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네요. Boot on the ground, 지상군 투입을 피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단기간에 압도적인 화력을 이렇게 또 퍼부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 이란 이 공격은 아마도 한 달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공습의 횟수가 급격히 증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25년 3월에는 대략 한 300회에 육박을 하는 그런 수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시절이랑 엄청나게 많이 다르다.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지금 이용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중간 선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권한을, 지금은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 중간 선거 전까지 더 많은 행정명령 같은 거 이렇게 또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제 미군에서 이란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란을 치고 있는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예견은 되어 있었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중동에다가 이란 근처에다가 어마무시한 미군 병사력을 집결을 이렇게 또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란에다가 가고 있는 그 공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충격적인 그런 규모이다 라고 합니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수개월 전부터 이 중동 지역에다가 2003년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미사일 그리고 전함이 집결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고 공격 예상을 이렇게 떼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이 단행이 된 공격의 규모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맥시멀리스트 옵션이었다라고 하네요. 네, 엄청나게 충격적인 규모의 공격이 이란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단 하루 만에 하메네이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를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이 이란에 있는 핵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를 했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발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성에 의해 가지고 일관성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의문을 제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번 이 이란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여론의 반대도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2월 초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저번 달 조사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국인의 21%만 이란의 공격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할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는 단 21%만 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마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에서도 전쟁을 하지 말아라, 왜 굳이 외국의 전쟁에 개입을 하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마가 내에서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 이 마가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거 배신 아니느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부에서도 아마도 요번 중간선거 11월달 중간선거를 이렇게 또 앞두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 나는 평화를 지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되어야지 공격을 멈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백한 목표가 없다 라고, 그게 바로 문제이다 라고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목표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이란을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메네이 제거가 목표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쟁이 벌써 끝날 테인데,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한 달 동안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순간 그냥 폭격을 멈추고 갑자기 임무 완수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발을 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 내에서 어마무시한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앱스틴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란의 이런 공격,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목소리가 싹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다 이란의 전쟁 뉴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들이 이제 잠잠해진다고 하면, 다른 뉴스들이 다 잠잠해진다고 하면은 전쟁 끝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펜타곤에서 브리핑을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합니다. 이번이 이란의 군사작전, 그 에픽 퓨리에 대한 펜타곤의 브리핑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 케인 합참 의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최종 승인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공격해라라고 명령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에픽 퓨리의 작전을 승인을 한다. 중단은 없다.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라. 행운을 빈다. 철저히 수행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기 공격, 첫 24시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사이버 그리고 우주 작전을 이렇게 또 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타격이 앞서가지고 이란의 통신과 그리고 관측 능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먼저 감행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정보 당국의 지원을 이렇게 또 받은 이스라엘군의 정밀 타격으로 하메네이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수뇌부가 암살이 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IA에서 이 수개월 동안 하메네이를 관찰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CIA의 지원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란군이 정밀 타격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에 지금 현재 하메네이랑 그리고 수뇌부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 여기를 타격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하메네이 관저가 어마무시한 미사일 폭격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24시간 동안에 1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출동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발사를 해가지고 이란 내에 있는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다. 라고 합니다. 뭐 레이더 기지 같은 것들, 뭐 미사일 발사대 같은 것들, 핵시설 같은 것들, 사령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괴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발표를 이렇게 또 했었을 그 당시에 작전 개시 57시간이 지난 현재 미국은 이란 상공의 국지적 제공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에어 수페리어티를 이렇게 또 확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투기들이 현장으로 계속 도착을 하고 있다. 이란의 방공망은 싹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면서 목표물을 계속 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상군은 투입을 하지 않고 계속 전투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면서 폭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작전의 목표가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란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국경 밖에 있는 그런 테러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무력 투사 능력을 제거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이란에 있는 뭐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들이나 뭐 해군 같은 것들, 뭐 핵무기 보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다 밀어버리는 것이 바로 목표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진짜 한 달 넘도록 계속해가지고 폭격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3일이 이렇게 또 지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미군 4명이 전사를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단 케인 합참의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작전은 하룻밤 사이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4주에서 6주간 걸릴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는 시한은 두지는 않았다라고 하네요. 아마 한 달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가는 1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수뇌부가 이제 몰살을 이렇게 또 당하다 보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공격을 시작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 유조선들이 이제 못 지나가거든요. 못 지나가고 이제 뭐 우회를 하거나 지금 뭐 다 멈춰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원유 물동량 20%가 지나가는 그 핵심 지역이 멈춰버리다 보니까 유가는 지금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행사에서 나는 유가보다 국민의 생명 그리고 이제 국가의 장기적인 건강이 더 걱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위험을 감수를 하더라도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러시아 측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가는 $100까지 치솟을 것으로 지금 예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러시아는 지금 웃고 있다 라고 합니다. 반기고 있다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러시아는 원유를 팔아가지고 전쟁 자금을 이렇게 또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반기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가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기름값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비싸지고 그리고 이 기름값이 비싸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되거든요. 모든 물류가 움직이는 것은 트럭을 이렇게 또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기름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올해 있을 중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맞이를 이렇게 탈 것으로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앞으로 1개월에서 8개월 동안 극심한 운동성이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란이 유전 시설을 타격을 진짜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유가는 더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비축률을 풀거나,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우방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공급 부족을 이제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러한 뉴스를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텍사스에서, 이 오스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총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범인이었습니다. 범인은 이제 경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살이 이렇게 또 되면서 피해자 2명 사망했고, 그리고 이제 범인까지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14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일요일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술집 거리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FBI는 테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테러 행위로 지금 규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밀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BI 국장은 미 전역에다가 대테러 경보를 이렇게 또 내리고, 그리고 총동원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범인은 이란의 국기 문양이 박힌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옷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property of Allah, 알라의 소유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총을 막 쐈다라는 그런 소리지. 총을 이제 난사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란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FBI는 이거는 분명히 테러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이 cost of living crisis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계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좀 미국 내에서 여러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 많은 곳 안 가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워싱턴 DC에서 보복 운전 있지 않습니까? 로드 레이즈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사망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3월 1일 어제 일요일 오후 1시 20분쯤에 워싱턴 DC 외곽 순환도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I-495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엑시트 52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뒤에 로드레이즈가 이렇게 또 일어나면서 이제 흉기 난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39살짜리 여성 한 명이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시민 3명 정도가 흉기에 이렇게 또 찔려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는 용의자를 향해가지고 사격을 이렇게 됐다.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을 한 뒤에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 레이즈로 인해 가지고 칼로 휘둘렀나 봐요. 아마 이제 칼이잖아요. 흉기를 들고 뭐 저항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칼로 휘둘러 가지고 이 여성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한 마리가 이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시민 3명이 찔려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와 가지고 총으로 쏴 가지고 제압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사건도 이 이란의 공격이 있은 뒤로, 그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된 뒤로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온라인 상에서는 이거 테러 아니느냐라는 그런 추측성 그런 음모론들이 이렇게 또 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사건은 테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보복 운전 범죄이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보복 운전이 진짜 위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만하면은 운전을 하다가 누가 좀 이제 미친 듯이 운전한다고 하면은 그냥
양보 그냥 하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그래, 너 먼저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좋지 않나. 누가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I'm sorry 하고 이제 마는 게 그게 생활의 지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싸우지 마시고 I'm sorry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그 미친 개는 피하는 게 상책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법원에서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이렇게 또 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우선 텍사스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거주를 하고 있는 미국, 파키스탄 이중 국적자가 마약, 이 대마초 이제 코케인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서 곤충을 소지를 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방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불법 마약을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총기 소유를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헌법 제2조 그 총기 소지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지가 지금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특이한 점이 정부 측의 대변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가족이 미국의 적대적인 이란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혐의로 이미 FBI의 감시를 받아왔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습관적인 마약 사용자는 위험한 인물에 해당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총기를 소유를 하는 것을 제한을 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적인 정통과 일치를 한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이 말하고 있는 불법 사용자의 정의가 너무 애매모호하다.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 명이 대마초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순히 술이나 약물을 가끔 사용을 한다라는 이유로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지권을 박탈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피고 측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총기 옹호자들이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총기 규제 법안을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애매모호한, 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렇게 또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분명히 총기 소지의 권리를 옹호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마약을 하고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총기 소지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대법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대3의 보수 우위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는 이제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를 하는 그런 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위험한 그런 사람들은 총기 소지 금지를 합헌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무분별한 이 총기 사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런지 이게 또 관건이다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마약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합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대장암 있지 않습니까? 대장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대장암은 이제 더 이상 노인들만 걸리는 그런 암이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충격적인 통계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장암 환자의 절반은 65세 미만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생은 1950년생에 비해 가지고 대장암 위험이 2배, 그리고 직장암 위험은 4배나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장암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1950년대 이후에 출생을 한 세대부터 위험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된 환경 변화를 이제 원인으로 이제 의심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의심 요인은 바로 초가공식품, 울트라 프로세스드 이제 푸드가 아마 이게 원인이지 않나.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항생제 남용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변화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염증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암을 유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0세 미만의 환자의 4명 중 3명이 3기나 4기에서 진단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검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늦게 이렇게 또 발견이 된다라고 합니다. 막 빈혈이 있고, 뭐 복통이 있고, 뭐 생리통이 있고, 장염으로 뭐 오인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할 증상은 바로 피로감,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뭐 설사, 변비, 뭐 배변 습관이 이제 변화가 되거나, 그리고 똥을 싸는 데 있어가지고 피가 섞이는 혈변, 뭐 복부 통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좀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45세부터 정기적인 그 검진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가족 중에 그런 암과 뭐 대장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그 환자가 진단을 받은 나이보다 10년 일찍 검진을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장암이 이제는 이 노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65세 미만의 이 대장암이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대장암 좀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 이후부터 환경 변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장내에서 미생물 생태계가 많이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대장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LP-1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체중 감량 약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오젬픽이나 위고비 그거 이제 맞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골다공증이나 통풍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을 이렇게 또 앓고 있는 성인한테 14만 6천 명의 5년 동안의 의료 기록을 분석을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분석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골다공증 위험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 GLP-1, 그러니까 이제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약 30%나 높게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이 골다공증뿐만이 아니라 통풍이 있지 않습니까? 통풍의 위험도 비만 치료제 약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한 12%나 통풍 걸릴 위험이 높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뼈가 약해지는 골연화증 위험은 5년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거 오래 사용을 하면은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 하면은 뭐 오젬픽이나 위고비를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영양 부족에 시달린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을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면은 식욕을 억제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것들이 뼈 건강에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가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줄어든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우리 몸에 이제 골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체중을 지탱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살이 급격하게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면은 뼈 밀도를 유지를 하려는 그런 자극이 줄어들어 가지고 뼈 밀도가 낮아질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GLP-1 약물, 뭐 위고비나 오젬픽을 이렇게 또 복용을 한다고 하면은 체계적인 운동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골밀도 손실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체중 감량, 그 약을 이렇게 또 맞는다고 하더라도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또 늘리고 그리고 의사랑 상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를 챙기는 게 굉장히 좋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뭐 미국에는 비만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만을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너무나 급격하게 이렇게 또 뺀다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제 통풍도 이렇게 또 걸릴 수가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약물 쓰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식단 관리 해가지고 빼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 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어마무시한 폭락은 아니고 약간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다우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0.3%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4%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렌트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브렌트유는 지금 현재 거의 80달러를 찍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지금 들락말락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란이 뭐 여기저기다가 다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원유 가격은 9% 넘게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 빅스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수는 18%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2026년도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전자산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몰리고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은 5,300달러에서 5,400달러까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의 이 주가가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노스롭 그루먼 전투기 생산하는 그 업체는 5%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로키드 말틴도 6%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무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드론을 제조를 하는 바이오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10% 넘게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지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엑소모빌, 쉐브론 뭐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코노코필리스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에너지 주가들이 지금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이제 여행사나 그 항공사들은 지금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6% 정도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5% 넘게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이나 숙박업계 이 주들도 지금 다 내려가고 있다. 메리어트 5% 넘게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힐튼 3% 정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3% 정도 이제 내려가고, 익스피디아도 이제 4% 정도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전문가는 이번 전쟁은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투자 전문가는 단 하나의 거래도 변경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웰스파르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웰스파르고의 투자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가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S&P 500 지수가 13%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주가는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예상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엔비디아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는 포토닉스의 그 기업에다가 $4 빌리언 4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광학 기술 전문 업체인 루멘텀이랑 그리고 코어렌트 이 회사에다가 각각 $2 빌리언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4 빌리언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루멘텀은 4.3%가 급등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어렌트는 한 거의 10%가 이제 급등을 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1.8%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엔비디아는 포토닉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보는다고 하면은, 이게 광작이지 않습니까? 빛의 속도로 데이터 정성을 이렇게 또 하는 것에다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광작은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전송을 하는 그런 기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AI 인프라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합니다. 차세대 기가와트급의 AI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광자, 포토닉스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엔비디아는 이러한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가지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고급 레이저 부품에 대한 우선 생산 권리를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엔비디아는 계속해가지고 이 AI에다가 어마무시한 투자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관광업계 주식이 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지금 6%가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델타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지금 6%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연히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항공편들이 뭐 취소가 이렇게 또 많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행기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또 이제 많이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항공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밖에도 여행 섹터의 주가들이 다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호텔 체인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루즈 이 주식들도 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열 캐리비안도 6%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카니발도 7%가 내려가고, 노르웨이 크루즈도 7%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유가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더 늘고, 그리고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행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여행에 관련이 된 그런 주가들은 다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엄청난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배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콕스 오토모티브가 이제 8만여 대의 전기차를 테스트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2년에서 4년 된 중고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배터리 건강 상태가 95% 이상으로 이렇게 또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10년 이상 된 그런 전기차들도 배터리를 교체를 한 그 경우는 8.5%에 불과하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10년 이상이 된 전기차들도 90% 이상은 원래 배터리로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 계속 이제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거밖에도 15만 마일 이상 주행을 한 그 전기차들도 83% 이상의 배터리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15만 마일 이상의 전기차들도 배터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배터리가 오래 가는 이유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열 관리 시스템이랑 그리고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가 비약적으로 이렇게 더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수명을 이제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세 가지 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뜨거운 것을 피해라 라고 하네요. 가급적이면은 그늘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거나 배터리 뜨거워진 것을 이제 피해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충전을 이렇게 할 때는 20%에서 80%로 배터리를 항상 유지를 해라 라고 하네요. 배터리를 20%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80% 이상으로 이제 충전을 하지 않는 게 배터리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패스트 찰징은 웬만하면은 많이 쓰지 말아라 라고 하네요. 패스트 찰징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배터리에 스트레스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집에서 충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전기차들은 배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애플이 아이폰 17E를 이제 출시를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이렇게 됐다. 공개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폰 16E를 이렇게 또 팔았었는데 그런데 아이폰 17E를 오늘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3월 11일부터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이폰 17E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신 칩 A19 칩을 똑같은 이 아이폰 17에 있는 그 칩을 똑같이 넣어준다 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게 좋은 칩을 이제 넣어주네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번 16E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뒤에 맥세이프가 빠져 있었거든요. 이 뒤에 이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빠져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넣어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라믹 쉴드 2를 이렇게 또 적용을 해가지고 앞에 화면도 굉장히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이 카메라도 48메가픽셀 퓨전 카메라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굉장히 좋은 카메라를 이렇게 또 하나만 넣는다고 하고요. 카메라는 하나이고 그리고 가격은 똑같은데 기본 용량이 2배로 늘어났다. 256기가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합니다. 가격은 $599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17E 요번에는 또 이제 굉장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요거 많이 이렇게 또 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599면은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한데 그런데 성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용량도 256기가. 야, 이거 괜찮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